배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새로 출시된 것은 아니지만 반쯤 새로 출시된 ROG Ally X를 가지고 있고 언박싱을 함께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핸드헬드 기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팀덱과의 비교도 할 건데 사실 여기 옆에 그냥 두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다룰 예정이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양쪽 다 거기 시작해볼까요? 사실은 먼저 이걸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이건 제가 볼 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들은 이 종이 스탠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저렴하게 느껴져요. 이게 큰 브랜드에서 나온 좀 더 비싼 핸드헬드 중 하나라는 걸 고려하면 이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이죠. 종이, 스탠드, 적어도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자, 그 아래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 볼게요. 그리고 제 핸드헬드를 보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실제로 더 무겁네요. 이걸 덜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갑시다. 자, 시작해. 엄지 스틱이 고정되어 있어요. 자, 갑시다. 좋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옆에 두고 박스 안에 다른 게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그 아래에는 아마도 보증서,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65W 타입C 충전기가 정말 있습니다. 케이블 길이도 꽤 괜찮아 보이네요. 잠시만요. 좋아요. 그럼 그걸 바닥에 놓고 징해 볼게요. 그럼 제가 꽂아야겠네요. 완전히 충전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첫 부팅을 위해서 실제로 꽂아야 할 수도 있겠네요. 한번 보죠. 그게 뭐죠? 아하하, 네. 여기 앞쪽에 바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그걸 꽂을게요. 좋아요. 이제 부팅이 되어야 해요. 바라건대 네, 이렇게 됐어요. 바로요. 핸드헬드를 화면에서 조금 떼어내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 핸드헬드에는 첫 번째 ROG Ally에 비해 몇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X는 세대 간의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요, 오히려 ROG가 첫 번째 모델에서 저지른 실수를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한 것에 가깝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미 들어봤을 첫 번째 개선점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핸드헬드 시장을 살펴보셨다면 SD카드 슬롯이 좀 안 좋은 위치에 있었던 걸 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SD카드가 사용 중에 타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배기구가 바로 그곳에 있어서 SD카드를 뜨겁게 만들고 결국에는 SD카드가 고장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수정되었고 해결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 중 하나는 여기 들어있는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부한 엑스트림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24GB의 RAM이 탑재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1TB의 저장 용량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 모델입니다. 하지만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대 2TB의 저장 용량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TB 모델이 제공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표준 M2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NVMe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그건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편하지 않은 또 다른 점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여전히 1080p 해상도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VRR 기능이 있는 CD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가 있는 스팀덱 같은 것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가변 주사율이 있어서 그 덕분에 좀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여 장치를 설정하고 속도를 조정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바로 눈에 띄는 단점 중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단점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스 1번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윈도우스 1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아무리 미화해도 절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핸드헬드로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실 버즈라이트를 설치하고 변환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팀덱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한 혐오감이 엄청나서 진짜로 이걸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마도 듀얼부트를 아마도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부 게임을 위해 윈도우스를 사용하세요. 아시다시피 요즘 개발자들은 정말 형편없고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를 들어 유비소프트 같은 경우 만약 그들이 실행할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당신의 시스템에서 싱글 플레이어 게임을 위한 안티치트 기능이 있어서 당신이 하늘이여 세이브 파일을 수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같은 것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대신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약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관행들은 리눅스에서 제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안티치트는 리눅스 OS에서 게임을 실행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윈도우스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핸드헬드의 개선 사항으로 돌아가자면 배터리 부문에서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ROG 알로이는 배터리 수명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윈도우스 기기들이 그렇듯이요. 이건 한 단계 더 나아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전 ROG 알로이보다 약간 더 두툼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85W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40kg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기본적으로 2배로 늘어난 거죠. 예를 들어 스팀덱 OLED는 원료를 배터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하지만 이건 조금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스팀덱은 15W의 전력을 사용하고 이건 30W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30을 합니다. 플러그가 연결되면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세번 익스트림은 더 많은 전력에서 더 잘 작동하고 그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V 배터리가 있으면 충분히 괜찮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팀덱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게임 시간을 제공해요. 제가 본 바로는 제가 테스트 해본 건 아니지만 이건 제가 처음으로 손에 쥐어보는 거예요. 제가 본 바로는 특정 경우에 배터리 수명이 스팀덱 OLED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스팀덱이 50인 반면 여기 있는 건 무려 뭐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면에서는 정말 환상적일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 가지는 이게 그냥 LCD 디스플레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정말 OLED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심지어 그렇긴 하지만 여기 제공되는 디스플레이는 16:9 1080p 디스플레이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위아래에 있는 이 끔찍한 베젤들은 그렇지 않아요. 스팀덱 같은 것을 살펴보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자, 실제로 보여주는 것을 열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세요. 베젤을 보시면
이 베젤은 이 끔찍한 것에 비해 꽤 최소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정한 것은 이게 내포도예요. 예를 들어 이건 16점 비율의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었고 위아래의 커버리지가 더 좋고 베젤이 더 작았을 거예요. 여기에 16점 비율로 만들 공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제가 디스플레이에 대해 불만인 점 중 하나예요. OLED가 아니고 베젤이 끔찍하다는 거죠. 그 외에는 apparently 이 스틱들이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디스플레이에 대한 제 유일한 불만은 OLED가 아니고 디스플레이와 베젤이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 스틱들이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첫 번째 모델을 충분히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스틱들이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온라인에서 본 바로는 이 스틱들은 교체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체용 스틱을 구매할 수 있고 교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기반으로 그냥 플러그가 있어서 메인보드에 납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꽤 좋네요. 버튼 자체는 괜찮게 느껴져요. 좀 더 부드럽고 스팀덱의 버튼보다 약간 더 크고 소리도 좀 더 커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걸 좀 보여주려고 해볼게요. 이건 기본적으로 스를 세게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스팀덱을 가져가면 이건 훨씬 더 부드러워요.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고 플라스틱 느낌도 덜해요. 이건 플라스틱 소리가 좀 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것, 편안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손잡이는 조금 더 두꺼워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종류의 그립은 이렇게 반쯤 잡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손이 좀 더 평평해지죠. 지금 보시다시피. 만약 이게 당신이 하는 방식이라면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저를 괴롭힐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두 개를 잡고 있으면 스팀덱은 제가 보기에는 손이 여기서 이렇게 감싸지기 때문에 더 편하네요. 그리고 이게 더 평평한 것에 비해 잡는 느낌이 정말로 훨씬 더 좋네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립은 없어요. 하지만 넘어가서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이거에 대해 좀 더 의견이 있어요. 이 기기가 적어도 제가 바라는 건데요. 주말 동안 테스트 해볼 건데 개선될 것 같아요. 스팀덱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스팀덱을 사용해 왔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한정판 원을 샀어요. 이건 11월에 나왔죠. 뭐예요? 다섯 번째, 제가 그걸 봤는데 실제로는 6일이 걸린 것 같아요. 아니 7, 8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8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사용해왔고 정말 즐기고 있어요. 이 기기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게임들이 있지만 실제로 잘 돌아가는 게임 목록은 제가 부팅해서 보여주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내 라이브러리로 가면 이게 설치된 게임들이에요. 실제로 설치된 게임이 더 있지만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메트로 같은 게임이 있어요. 제가 소유하고 있고 설치도 되어 있는데 그냥 검색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 실행했을 때 메트로 엑소더스 PC 향상판으로 표시되었어요. 설치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비향상판을 설치했어요. 스팀이 왜 항상 향상판으로 기본 설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론에서 벗어났네요. 메트로를 플레이하려고 했어요. 어떤 메트로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본론에서 벗어났네요. 그래서 메트로를 플레이하려고 했어요. 어떤 메트로를 말하는 거죠? 비양상판이고 A 타이틀이긴 하지만 몇 년 된 오래된 게임이에요. 지금은 저한테는 정말 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가장 낮은 설정, 가장 낮은 해상도로 가고 있어요. 화면에 NPC가 더 많아지면 기기가 프레임을 절반 정도 떨어뜨려요. 그래서 가장 낮은 설정에서 60에서 30으로 떨어져요. 제가 1280x800 해상도를 사용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의 기본 해상도인데 그때는 60에서 20으로 떨어져요. 그건 정말 큰 하락이고 분명히 그건 거의 플레이할 수 없는 수준이 되죠. 그건 많은 게임들에도 해당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침대에서 플레이해보고 싶었던 또 다른 타이틀은 데드 스페이스 같은 거였어요. 다시 말해 데드 스페이스는 가장 낮은 설정에서 잘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즐기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최근에 출시된 대부분의 AAA 타이틀에도 해당돼요. 위쳐 같은 더 오래된 게임들도 그렇게 부드럽게 돌아가진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게임들도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리멤버 미 같은 게임이요. 완전히 약간 저평가된 게임 같아요.
저평가된 게임이에요. 툼레이더와 리스크 오브 레인도 잘 실행됩니다. 게임이 힘들어져요. 다른 게임들, 싱귤레리티는 오래된 게임이 정말 혼란스러워지지 않는 한 그때부터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다른 게임들, 예를 들어 싱귤레리티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된 게임이에요. 나는 플래그 테일즈 게임은 시도해보지 않아서 얼마나 잘 실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게임은 요구사항이 높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프레임이 떨어질 것 같아요. 호라이즌은 다시 말해 기술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보이는 것처럼요. 스팀덱에서는요. 여기서도 잘 실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기대했던 것만큼 잘 실행되지 않는 게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이 게임들을 플레이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이걸 집어들었어요. 고사양 설정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저는 PC 게이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는 게임용 PC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상대적으로 높은 프레임 레이트로 게임을 실행해왔어요. 또한 해상도 같은 괜찮은 설정으로요. 그래서 스팀덱을 집어들었을 때 그런 수준의 게임을 실행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장 낮은 설정에서 네이티브 해상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건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런 설정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거든요. 10년 된 게임이나 인디 게임이 아닌 이상 그런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게 저를 이쪽으로 이끌었어요. 왜냐하면 7 익스트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AMD의 프로세서로 여기에는 7880M RX가 장착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24GB의 RAM을 가지고 있어서 스팀덱이 16GB인 것과 비교할 때 더 많은 VRAM을 요구하는 게임들에 더 많은 VRAM을 할당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게임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정말 형편없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GPU를 완전히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VRAM이 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작동 방식은 16GB의 RAM이 있을 때 그중 일부는 GPU와 공유되고 일부는 CPU와 공유되며 CPU가 우선권을 가져요. 그래서 CPU가 더 많은 RAM이 필요하면 GPU에서 RAM을 가져오게 되고 그게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이 24GB의 RAM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걸 테스트해보고 여기서 몇 가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담은 영상을 만들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많긴 하지만 제가 찾고 있는 것은 스팀덱보다 더 나은, 적어도 더 빠른 무언가예요. 왜냐하면 스팀덱이 그렇게 빠르게 실행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성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특정 기기에 대한 유일한 단점은요, 그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저는 스팀덱에 있는 트랙패드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특히 스팀덱의 트랙패드요. 거기서의 햅틱 피드백은 환상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의 햅틱 피드백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어서 아마도 여기서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스팀덱에 있는 트랙패드 PJ 스피너는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로딩 화면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냥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건 두고 봐야겠네요. 제가 이미 본 바로는 그것이 게임이 훨씬 더 잘 실행되는 것 같아요. 스토커2 같은 게임도 할 수 있고 윈도우에서도 잘 돌아가요. 여기 있는 AMD 프로세서와 GPU 덕분에요. 당신은 아드레날린에 접근할 수 있고 아드레날린은 AM, FM 또는 그게 뭐라고 불렸는지 AMD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줘요.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 즉 두 번째 세대는 훨씬 더 나은 프레임 속도를 제공하고 지연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거의 약간의 지연 시간으로 프레임 속도가 2배로 늘어나는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환상적인 트레이드오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이건 아드레날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윈도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읽어보니 이걸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어떤 기기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기에 실제로 있는 것, 즉 기본적으로 특정 사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소프트웨어와 그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 2세대 없이도 이 기기가 그냥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줘요.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엄청난 성능을 가진 핸드헬드를 찾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60프레임의 경험은 하고 싶어요. 핸드헬드에서 40프레임은 저한테 재미없는 경험이에요. 그 시점에서는 그냥 게임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새로운 패스 오브 엑자일 2가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시 때 확인해 볼 예정이에요. 만약 출시 때 실제로 로그인 할 수 있다면요. 스팀덱은 분명히
40프레임에서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40프레임에 고정된 것 같다고 가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아마도 프레임이 40에 고정된다는 것이고 게임은 아마도 40을 유지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패스 오브 엑자일이니까요. 그래서 VRAM이 더 많고 GPU 성능이 더 좋다는 거죠. 게임을 열어보거나 출시되기 전에도 이게 스팀덱보다 개선될 거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것을 해봤어요. 두 기기 ROG Ally 1과 스팀덱에서의 일반적인 패스 오브 엑자일을 비교해보면 ROG Ally 더 많은 성능 덕분에 더 잘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덜 끊기고 더 빨리 로딩되며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스팀덱과 비교했을 때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